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뛰다 보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3.2%나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공소 취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난리 났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정부가 주도해서 최종 협상에 들어갔는데 결국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내일 하기로 했어요. 협상이 결렬됐어요. 이거 파업하게 되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요? 선거에 결국 여권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어떤 분이 SNS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재명이 책임져라. 이거. 네, 결국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거죠. 과거 화물연대 노조 파업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을 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해결했습니다. 바로 해결해가지고 노조의 파업을 해제시켰어요. 해제시켰는데 지금 뭐 CU에 있는 뭐 파업도 뭐 난리지만 지금 특히 삼성전자의 이 7만 명 노조인 분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 정부가 여러 가지 부단히 노력은 했겠지만 결국 정부의 중재안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기조에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 그 노동계와의 그 간담회에서 막 생중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대통령이. 맞아요. 노동계와의 간담회 생중계에서 굉장히 그 노동운동에 대해서 응원하는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 정부가 보호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박수갈채가 나왔다 환호성이 나왔다 그러한 보도가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가뜩이나 민노총 출신인데 지금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아니 그럼 우리는 삼성전자 노조를 지금 정부에서 응원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약간 공무원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사무관, 이사관, 뭐 서기관, 부이사관 이분들이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예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히 뭐라고요? 그 3개월 전에 노동계하고 얘기하다가 단체 행동하세요. 탄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기사 박스가 노동 철학에 대통령의 노동 철학에 감탄마저 터져 나온 현장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예 노동계를 딱 앉혀놓고 단체 행동하세요. 우리는 탄압 안 합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라고 하니까 옳다쿠나 하고 단체 행동을 삼성전자 노조부터 또 혹은 CU에 있는 그 뭐 하청업체 노조들도 단체 행동을 다 했는데 지금 진주에서는 그 안타깝게도 사람이 한 분 죽으셨고 지금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부터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노동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기조가 탄압 안 한다는 거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래놓고 얼마 전에 또 뭐 기업 경영권을 뭐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긴급 단합을 했잖아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조정권을 우리가 발동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럼 대통령과 총리가 불과 3개월 전의 대통령과 현재 총리가 결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왕좌왕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긴급 조정권 이거 물론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만은 이거 결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물론 뭐 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긴급 조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긴급 경제 재정 명령 발동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뭐 노동부 장관의 명령으로 가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노동부 장관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 용인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용인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총리 발언까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또 X에 또 오늘도 이상한 글을 막 쓰기 시작하면서 무신사 7년 전 글인가 그 8년 전 건가 무신사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글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화두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안 보고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SNS에 글이나 지금 올릴 시기인가? 이거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알고 이게 요즘에요 어르신들도 다 주식해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주식을 하셔서 삼성전자 이거 엄청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주식하는 인원수가 그 불과 한 2년 전에 비해서 이제 몇백만 명이 이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 계좌가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계좌가 이미 그 1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인당 하나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주식 계좌가 이미 그 1억 개를 훌쩍 넘어서 1억 522만 개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난해 말에 9,800만 개였는데 예. 그 지난해 말에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693만 개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 부동산에 네. 돈을 지금 뭐 대출 안 되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이 정부가 이렇게 유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있었잖아요. 주식시장 예. 부양을 위해서. 대통령이 뭐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본인의 지지율과 연동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부양을 했는데 결국 정책은 노란봉투법이나 예. 3법 개정안이나 지금 이 삼성전자 노조를 발생시킨 뭐 노조 여러분들 단체 행동하세요 이런 거나 주식으로 국민들을 뛰어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식을 깎아먹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예. 그러한 발언과 정책이 연속되니까 야. 이게 언제 터질 거다. 그 지금 주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 무슨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죠. 예.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 가정주부분들, 예. 뭐 30, 40, 개딸들도 지금 일부 주식시장에 여성분들 엄청 들어갔다는 거 들어간 아니에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예. 여기서 뭐 얼마 전에 8천 찍고 바로 뚜둑 떨어진 것처럼 예.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28번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러한 지지층들이 부동산 정책에 등을 돌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권 1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1년이 다 돼가는 차에 이 주식 가격 때문에 이른바 개딸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하. 이게 제가 이제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 좀 하자면 어떤 거요? 이 주식은 예. 부부싸움의 원흉이 됩니다. 왜요? 주식이 아니 왜 주식이 왜? 주식이 뭐 과도하게 가면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사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과도하게 가면 그 디볼스 사건, 그러니까 이혼 사건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돈 관리를 이제 아내분이 혼자 하던가 남편분이 혼자 하던가 예.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 몇 개월 정도 됐다가 우리 그때 뭐 적금 들어놓은 거 있지 뭐 들어놓은 거 있지 하는데 예. 주식 시장이 빡 올라가니까 예. 적금을 깨서 주식에 넣어야 되겠다. 하하. 그 넣은 거예요. 막 이런 아하, 식으로. 예. 그리고 뭐 내가 대출 받아 넣어야 되겠다. 막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코인 있지. 근데 코인 빼서 주식에 넣고 예. 넣다가 이제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왔는데 이제 우두두 떨어지니까 정말로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1월 말에 대학교 뭐 등록금 같은 예, 거 낼 때 맞아요. 우리 그 적금 깨서 애 대학금 등록금 예. 내자. 뭐 결혼시키자라고 했을 때 그 주식에 넣는데 이미 반토막 났어. 이러면 이제 가정 불화까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주식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본인 책임은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식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끌어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정우상 논설위원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개미가 된 개딸. 네. 이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겠나? 네.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개딸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엄청 들어갔거든요. 예. 이 사람들도 뭐 이게 자본은 또 자기들이 또 좋아하니까 그래서 개딸들이 주식시장에 엄청 들어왔는데 개딸들도 이제 이 삼성전자 노조와 같은 귀족 노조가 과연 반가울 것이냐. 내가 삼성전자에다가 얘를 투자를 했는데 개딸이 네. 삼성전자 노조가 저렇게 파업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과연 개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노조를 좋아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도 안 하고 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거 다 저기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노동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이거 내 주식이 어떻게 되나? 개딸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 연초에 올라갑니다. 1월 효과라는 게 있고요. 뭐 3월 효과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연초에 올라가다가 가을쯤 되면 주식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주식인데 아마 이 지방선거와 연관돼 있다기보다는 8월 전당대에 이 얘기가 불거져서 터질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뭐 우리가 뭐 김관영 지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초에는 뭐 15대 1로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박지원 의원이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8월 전당대회에 이 지방선거 끝나고 한 7월 달쯤 돼서 주식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전당대회에 이제 승리하는 가는 길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뭐 송영길이나 김민석은 또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 스탠스가 진짜
그 외통수에 걸린 것인 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이거 긴급 조정권 이거 발동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삼성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주식이 유지가 되긴 하지만 그 노조를 등을 돌리게 되면 본인이 평소에 해왔던 무슨 뭐 노동 가치든 뭐 철학이든 이런 거에다 등을 돌리게 되는 거고 노조에다가 힘을 실어주게 되면 그러면 삼성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그 공항에서 긴급 담화문 발표하고 뭐 이런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제드래곤이라 그래서 굉장히 화제예요. 그럼요. GD보단 제디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노조의 편에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개딸들이 또 이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하락으로 맞아요. 이도 저도 못하니까 사람이 살 때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관성 있게 살아야지 뭐 이리 갔다 저러 갔다 여기도 실시해 저기도 실시해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이게 쉽지 않아. 일관성 있게 가고 이게 결국은 그러면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 선거판에서 제가 이제 민주당 분들 중에 일관성 가진 민주당 분들하고는 그나마 친하게 지냅니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요. 상대 패널분들. 근데 왔다 갔다 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복잡해요. 이런 분들하고는 제가 만나기가 싫어요. 안 만납니다. 이상하거든요. 이상함 아무튼 그렇게 정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염전 노조님께서 엄성섭도 대권 후보에 반열에 올랐네라고 해주셨는데 뭐지? 법학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에스아니님, 주식 개인 투자자가 22년 기준으로도 1,400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리브가님께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하면 돼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스베이더님께서는 여유 자금 전 여유 자금 4만 전자였을 때도 그냥 보유하고 있었음. 부럽다. 야. 요즘 주식 짤 중에 가장 돌아다니는 게 그 순풍산부인과라는 시트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4만 전자였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 60이었대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순풍산부인과라는 그 미달이 나오고 박영규 씨, 박영규 박민선 부부 나올 때 그때 박영규 씨가 그 시트콤에서 주식을 해요. 근데 그 주식 창이 그 시트콤에 나왔어요. 거기에 하이닉스 가격이 450원이에요. 그때 그런 적 있었어요. 450원인데 지금 뭐 170만 190만 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베리베지님께서 주식 안 하는 1인 쫄보라서 못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노조원들이요. 삼성전자 노조 지도부를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행동에 불참하는 사람들 너네 불이익 있을 걸 심지어 해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전에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금전적인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전임 노조가 한 5명이 일을 하나 봐요. 저 위원장이 있고 5명이 일을 하는데 노조비가 걸어들이는 노조비가 1인당 10,000원씩 내고 7만 명이라 치면 노조비가 한 달에 7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노조비 7억을 5명이서 이제 살림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7억.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7억이면 1년이면 뭐 한 80억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론 뭐 노조 무슨 뭐 화환도 나가고 뭐 행사도 하고 할 때지만 어마어마한 지위인데 이번에 노조 파업 찬반에 그 투표를 할 때 은근슬쩍 는 게 노조 위원장 월 수당인데 월 1,000만 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노조 위원장이 삼성 직원이니까 삼성 월급을 또 받겠죠. 근데 노조 위원장으로서 월 1,000만 원을 또 받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밝혀져서 노조원들이 아니 뭐야? 라고 굉장히 좀 황당한 그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울부짖는 게 파업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해고까지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으면서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사실 그 경찰에 고소해 놓은 게 2건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개인정보 유출건이라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내부의 어떤 컴퓨터 하나에서 그 인사카드 1억을 수만 개를 이제 그 조회했던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누가 어디 유출한지 모르니까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거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지금 의심되는 게 그 친노조에 있는 회사원 한 명이 이 회사원들 중에 누가 노조의 가입자이고 비가입자이고 그거를 속아내기 위해서 본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너무 뭐 열심히 노조 활동하는 건 맞는데 국민들 공감력들도 떨어지고요. 너무 많이 나갔고요. 그 사실 국민들 생각에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있게 되게 된 이유가 1980년대 90년대 정말로 노력했던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성과급이 하나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입사하거나 재작년에 입사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사이클을 탔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뭐 성과급에 대해서 100조를 가지고 12% 나눠 갔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좀 안 돼 있고요. 그럼 이 공감대가 직원들도 안 돼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해고까지 운운하면서 압박을 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노조 지부원들을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 네. 가평님께서 이재명 책임져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시장민님 그리고 호금조님 오늘도 수고 많다고. 우리 심중님께서 엄하 옆에서 건너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심중님 미나리 부친 게 입으로 먹으니 손이 사용되네요. 역시 조물주는 위대하네. 근데 저 한인간을 박살내는 건 주저하시고 안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복주님, 또 황금님, 심중님, 황금님 엄티브 들어오셨네요. 전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라고 이복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님께서 전재수 사퇴하라. 가시장민님께서 또 정구지, 부추 맞아요. 예, 정구지가 부추입니다. 예. 정구지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정구지전 맛있죠. 황금아가리님 돈 있어도 주식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요 여론조사 긍정이 한 달 만에 3.2%포인트 하락했어요. 물론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긍정 포인트가 하락한다는 거는 지방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뛰다 보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3.2%나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공소 취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뭐 다 모를 거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네. 박성준 대변인은 모를 거야 이랬는데 저희가 뭐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그러한 어르신도 그런 할머니도 공소 취소돼서 물어보세요. 이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 전국은 제가 이번 주 월화수는 삼성전자가 1면을 다 갈 것이라 예상을 했었고 다음 주에는 부동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는 왜요? 5월 9일 날 그 중과세 부과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지표가 이재명 정부가 아주 꾹꾹 눌렀던 그 부동산 지표가 지금 그 서울 지표를 보면 다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그 매매가도 오르는 세 개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어제랑 그저께 뭐 그 3일 전에 이런 현상인데 이게 며칠 가다 보면 이게 그 체감이 돼가지고 언론에서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인 거고요. 강대규 변호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이번 주 월화수는 삼성전자였다면 다음 주는 이제 부동산이 일면을 장식할 거다. 제가 삼성전자 왜 예언했냐면 저희 그 춘천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다음 주 월화수 일면은 무조건 삼성전자가 톱으로 갈 거니까 삼성전자 그 노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한번 내시라라고 해서 그 페이스북에 내셨는데 이분이 또 워낙 또 점잖으신 분이어가지고 페이스북 메시지가 저처럼 이렇게 세게는 안 나왔어요. 저였으면 엄청 세게 냈을 텐데 어쨌든 메시지를 냈고.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나 국민적 관심인데 그럼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이라고요? 부사장 출신이 정광열 춘천시장 후보자인데 그 삼성전자 부사장 하다가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가서 뭐 펀드도 많이 끌어오고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푸근해 보이시던데. 굉장히 파이팅하고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시군요. 육사 출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삼성전자를 가가지고 웹마스터 과정을 거쳐서 뭐 해가지고 쭉쭉해서 그 기업인으로 성장하신 분인데 자,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왜 다음 주는 왜 부동산이냐? 자, 여러분들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서울에 이렇게 있고 여기 춘천, 원주, 뭐 홍천 쭉쭉해가지고 천안까지. 맞아요. 이 동네 서울을 기본으로 해서 서울하고 지하철하고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여기의 부동산은 매물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통 출퇴근할 때 서울 한 채, 춘천 한 채, 서울 한 채, 원주 한 채, 서울 한 채, 천안 한 채, 서울 한 채, 뭐 평택 한 채, 뭐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주택 2개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세금을 세게 매기겠다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다 판 겁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다 팔아서 춘천, 원주, 뭐 천안 뭐 이런 데들. 그런데 그런 데는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재산이 더 없어지는 거고 수도권은 더 공고해지면서 수도권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여기에 대한 리포트 분석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물론 많은 일면은 선거 지면으로 갈 겁니다. 선거 지면으로 갈 건데 경제사회 면에서 부동산 얘기가 아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거기에 대해서 저희 또 대변인들은 또 부대변인이나 대변인들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되겠네요. 박남수님께서 스위스에서 또 예, 감사합니다. 스위스에서도 지금 저 스위스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거꾸로 해도 스위스, 앞으로 해도 스위스. 그러네. 거꾸로 해도 앞으로 해도 스위스. 감사합니다. 이 S아니님께서 충청도에서도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는데 라고. 충청도 분이시군요. S아니님께서. 이복주님께서 국민을 바보로 하냐? 이게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한 만료가 된 거를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아까네님께서 일하고 있어서 댓글을 못 달겠다라고 했고요. 성희름님께서는 그분 지난번에 매일신문에 나왔는데 그때 강 변호사 엄티부 출연하면서 매일신문에 채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열 부지사님, 정광열 추천시장 후보자님 매일신문에 출연했어요. 매일신문 방송에. 근데 대신 조건이 선거 얘기는 하나도 하지 마라. 조건이었고.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만 1시간 반 하고 갔어요. 삼성전자 얘기를 1시간 반 할만하죠. 지금 온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에피소드를 쫙 풀고 가셨어요.